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메리 여왕의 두 번째 남편이죠. 달리경이 끔찍하게 살해된 사건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달리를 누가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내막을 다루려고 합니다. 메리 스튜어트의 미친 자멸의 시작점, 성폭행을 당했다 라는 제목으로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반란 사건 이후 메리는 자신을 배신한 달리를 미워하다 못해서 혐오하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엔 그를 죽일 생각도 하고 이혼할 방법도 모색했는데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아들 제임스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메리는 점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었죠. 깊은 무기력 속에서 그와 결혼하기 전으로 모든 걸 되돌리고 싶다 이런 상상을 했답니다. 눈물이 끝없이 나왔고 시종들한테는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했다고 하죠.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자신의 지위나 명예, 누리는 부, 심지어는 자기 자식인 제임스까지도 의미 없다 이렇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달리에 대한 증오심이 커지면 그를 처형하는 상상에 골몰했다고도 하죠.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애가 원수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즉 메리 여왕은 달리와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달라지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달리에 대한 포위망을 짜고 덫을 놓는 일에 관여하고 심지어는 꽁꽁 숨어있는 달리를 꺼내와서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일을 직접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무렵 메리가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마치 영혼이 조종당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거죠. 여기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보스웰 백작입니다. 보스웰은 메리 여왕에게 둘도 없는 충신이었다. 이런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어요. 보스웰은 젊었을 때부터 메리의 엄마죠. 마리드 기즈를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당시 급증하던 신교도 세력과 맞섰는데요. 그러다가 잉글랜드의 지원을 받는 모레이 백작에게 패해서 프랑스로 망명을 해야 했어요. 프랑스 궁정 생활은 그의 적성에 잘 안 맞았답니다. 그는 뼛속 깊이 중세 기사였던 거예요. 궁정에서 복록이나 받으면서 귀부인들과 노닥거리는 거 이런 거는 그에게 질색이었고요.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전장에서 말을 달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기다리던 때가 옵니다. 메리가 달리와 결혼할 무렵에 이복 오빠인 모레이가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패하고 잉글랜드로 도망쳤는데요. 철천지 원수인 모레이가 사라졌다. 이런 말을 들은 보스웰은 바로 귀국합니다. 그 뒤로 많은 공을 세우죠. 그는 요즘 말로 하자면은 그냥 사나이다 이런 남자예요. 단순 무식한 게 좀 흠이었지만 하이에나들처럼 뒤에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는 정직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신하였어요. 반란통에 메리가 리치오를 잃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리는 점점 더 보스웰에게 의존하게 되었는데요. 리치오가 나라를 전략적으로 이끄는 그런 타입이라면 보스웰은 그냥 단순 무식하게 힘으로 이끌었어요. 반대하는 이들은 그냥 때려잡았던 겁니다. 나라 살림은 돌아온 모레이가 맡았지만 최고 권력은 보스웰이 차지했죠. 1인 지하 만인지상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런 자리를 차지한 뒤에 그는 일종의 독재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은 여우를 잡았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서 리치오를 죽인 거를 너무나 후회했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리치오처럼 보스웰을 죽일 수가 있냐? 그럴 수도 없었답니다. 보스웰은 커다란 쌍칼을 가볍게 휘두르는 일당백의 군인이었고요. 어딜 가더라도 완전 무장한 부하들을 대동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보스웰은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대요. 전해지기로는 얼굴이 정말 못생겼다는데 이 초상화는 그나마 좀 많이 미화해서 그린 거겠죠. 그런데 의외로 그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 그러면 일종의 짐승남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는데 남성 호르몬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왔던 것 같고요. 거기에 끌려서 자기에게 호감을 보인다 그런 여자가 있으면은 구애 과정이나 로맨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처럼 사라졌답니다. 일종의 나쁜 남자인 거죠. 여자를 쫓아다니거나 여자에게 잘해주는 법은 전혀 없는데 오히려 여자들이 매달리는 그런 남자였던 겁니다. 근데 이런 남자한테 왜 끌리는 걸까요? 끌린다면은 그거는 감성 쪽이라기보다는 본능 쪽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스웰은 돈도 펑펑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빚에 시달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메리는 적당한 궁정 여인과 결혼을 주선해 줍니다.
부유한 상속녀였던 진 고든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진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여왕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애인하고 헤어지고 보스웰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진 고든도 그렇게 미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침실에서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저도 무슨 능력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둘 사이는 결혼한 뒤에 아주 좋았다라고 하고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메리 여왕과 보스웰 백작은 더 바랄 게 없는 군신 관계로 보이죠. 진아는 충성을 다하고 여왕은 부족함 없이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냥 달라졌다기보다는 정말 심하게 변질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시점은 보스웰이 결혼한 그 직후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두 사람은 동지적 관계,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특별한 관계였다면은 메리가 열심히 결혼을 주선해주거나 그랬을 리가 없겠죠. 충성스러운 보스웰도 여왕에 대해서 딴 마음을 먹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달리 메리의 매력에 푹 빠지거나 그랬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사고가 터집니다. 메리는 자기가 신뢰하는 부하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보스웰하고도 밤늦도록 중요한 사안을 이야기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간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좀 익숙한 상황이죠. 여러 남자들이 메리 여왕의 판무 파탈적인 매력에 매혹되어 버리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요. 그럴 때면 메리는 우월한 입장을 즐기곤 했었죠. 그런데 메리가 고려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보스웰은 다른 남자와 다른 짐승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계획된 건 전혀 아닌데 강렬한 충동을 느낀 그 순간 여왕을 그냥 덮쳐버렸답니다. 메리는 극렬 저항하지만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소리쳐서 시종을 부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순간 메리의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이 커지면은 보스웰은 쫓겨나거나 참수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리 역시 누구한테 의지를 합니까? 그만큼 모든 걸 보스웰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혹한 밤이 지나고 보스웰이 서둘러 돌아간 뒤에 메리는 정신을 차려보려고 해요. 하지만 이건 도무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보스웰을 처벌할 수도 없고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괴로운 처지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며칠 뒤에 보스웰을 또 만나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메리는 아주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자신을 욕보인 사람 아닙니까? 처음엔 보스웰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할 길이 없는 묘한 감정이 솟구친 거예요. 뭔가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생겨나더니 분노를 싹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에 이끌려서 메리는 보스웰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점점 보스웰과의 관계에 집착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여인들이 그런 식으로 보스웰에게 빠져들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보스웰은 어땠을까요? 그는 여왕을 사랑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사랑했다면은 사실은 그런 짓을 벌이면 안 되겠죠. 그냥 그저 동물적인 충동에 이끌려서 벌인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도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뭔가 현실적인 고려를 사실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왕과의 관계라는 거는 신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알려질 수도 없죠. 알려지면 큰일 나는 거죠. 정적들이 먹잇감을 받다는 식으로 달려들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무렵에 메리가 서명한 법이 있었대요. 간통을 벌인 사람에게는 사형에 처한다. 이제 그런 법이에요. 메리도 보스웰도 결혼한 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론하면은 처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건 모두가 파멸하는 길인데요. 그래서 그는 생각 좀 하다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제가 아내에게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아내가 누굽니까? 메리가 또 주선해 준 사람이죠. 그때가 사실은 메리가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할 마지막 기회였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메리의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이 거대한 집착이 생겨나 버린 뒤였거든요. 집착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의 거부를 만나면은 상처가 생기죠. 그런데 그 상처가 터져버리면은 이 집착이라는 게 더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메리는 보스웰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매달리게 되었어요. 여왕의 권위도 체면도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비굴하게 매달린 거죠. 자기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무릎 꿇고 빌은 거예요. 이 보스웰도 난처해졌습니다. 후회와 자책 이런 게 막 밀려왔죠. 그러면서 여왕의 간절한 그런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겁니다. 고민 끝에 그는 지금처럼 남몰래 애인같이 이렇게 만나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험하긴 하지만 비밀만 지켜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받아들였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메리가 문제였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스웰의 아내죠. 진 고든과 헤어지고 자기만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린 거예요. 참 심각하죠. 메리가 어느새 정념의 노예가 돼서 거의 미쳐버린 건데요.
잘 지내던 아내랑 갑자기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그런 짓이 되겠죠. 메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존감도 강하고 그 누구라도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면은 스프링처럼 뛰어올라서 격렬하게 싸우는 그런 여걸이었죠. 메리가 만약에 그런 정도의 상태였다 그러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거친 남자지만 보스웰 또한 이런 여왕을 함부로 범한다 이런 건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메리는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그거는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달리라는 남편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 그걸 겪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 자존감은 물론이고 생기조차 싹 빼앗아가 버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울고 불고 하소연하는 여왕입니다. 그걸 이제 보스웰 앞에서도 매일 그랬겠죠.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존경받거나 그런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얕잡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보스웰의 죄가 줄어들거나 그럴 리는 없어요.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 거죠. 하지만 그 뒤가 문제였어요. 심리적으로 너무나 약해져 있던 그런 메리 여왕이 평소라면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본능적 충동이나 쾌락에 이끌린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게 여왕으로서의 지위라든가 명예, 심지어 아들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그게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웰은 여왕을 계속 설득했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자. 그런 식으로 계속 일깨우려고 한 건데요.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보스웰이 사냥꾼과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다가 기습을 당해가지고 중상을 입고 만 겁니다. 메리 여왕은 그 순간 패닉에 빠졌대요. 그래서 사냥을 가는 것처럼 하고 보스웰이 영지에 가서 상태를 확인했는데 생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 사냥에서 돌아온 여왕도 바로 쓰러졌대요. 구토를 하고 눈앞이 안 보이기도 했고 고열에 시달리고 의식불명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의사들도 난감했습니다. 왜 아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회복이 됐거든요. 놀랍게도 보스웰의 회복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갑자기 메리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자, 이후 메리 여왕이 더 폭주를 해요. 보스웰을 독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떠올랐던 건데요. 그거는 보스웰에게 왕위를 주는 거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메리에게 냉정한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옵션이에요. 왜냐하면 보스웰은 신분이 낮았어요.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남자였던 거죠. 게다가 둘 다 남편과 아내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무리한 그런 일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메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보스웰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왕이라는 당근이 결국 짐승남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야망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스웰은 사람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는 본래 복잡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남자답게 충성하고 멋지게 살고 이제 그런 남자였는데 그러면서 남들 시선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그런 그의 마음속에서 충성심이 야망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메리의 지배자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고 점차 메리도 다른 여자들과 다를 바 없이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죠. 자, 일단 목표가 정해진 다음에 그는 지체 없이 일을 서둘렀는데요. 아내와의 이혼은 언제든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먼저 달리를 제거하는 일에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반란 귀족들과도 타협을 하고 토끼몰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겁에 질린 달리가 글래스고에 처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조급해진 보스웰은 메리를 글래스고로 보냅니다. 메리의 안위나 명예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하지만 일을 빨리 끝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죠. 메리 역시도 처음에는 죽어도 가기 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양심도 저버리고 자신의 안위나 명예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글래스고로 갑니다. 보스웰을 화나게 하는 거 그리고 그의 마음을 혹시라도 잃게 되는 거 이게 더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서 달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거짓 웃음과 위선적 행동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데 달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오는 겁니다. 죽을 줄 모르고서 자기를 따라오겠다라고 한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달리도 영 바보는 아니었어요. 그 역시 메리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요. 극도로 불안하고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던 건데요. 그런데 달리는 그게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우울증이 생겼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달리가 오히려 메리를 위로했다고 하죠. 지금 불안하고 걱정이 많죠? 다 나 때문인 거 잘 알고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에든버러로 돌아가면은 내 온몸을 던져서 당신을 지켜줄게요.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꽃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꽃뱀 뒤에는 포주가 있잖아요. 메리에게 포주는 보스웰이었던 건데요. 사실 꽃뱀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정서는 매우 불안하거든요.
포주한테 학대를 당하는 거는 뭐 일상사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희생양이 되는 작자가 보기에도 참 불쌍해 보일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꽃뱀에게 당하는 주제 아닙니까, 자기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위로도 하게 된다는 건데요. 딱 그 상황인 거죠. 달리가 이처럼 분위기 파악 안 되는 말을 할 때마다 메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메리는 죄책감과 연민이 솟구쳤겠죠. 그리고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겠죠. 글래스고에 갔을 때 보스웰에게 쓴 편지가 지금도 전해집니다. 그녀는 그 괴로운 심정을 낱낱이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마음 쓰는 대상은 달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다 보스웰,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보스웰이 자기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이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갈 거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이 여인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라는 게 참 애처로운데요. 뭐냐면은 이런 행동이 사실은 존중받을 행동이 아니죠. 참 너무나 극악무도한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로 훗날 보스웰에게 경멸을 받을까봐, 여러분, 이게 메리가 끊임없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 메리 참 얼마나 강인했던 여인입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리도 한 남자에게 이렇게 예속되어 버린 걸까요? 자, 이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커커필드 저택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달리가 처참하게 죽습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잡아야 될 책임자가 누구예요? 바로 보스웰이죠. 보스웰은 사건 현장으로 달려와가지고 달리가 죽은 걸 확인하고선 그 다음에 현장을 빠르게 정리하는데요. 너무나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서 장례식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합니다. 민심은 상당히 흉흉했어요. 그런데 보스웰의 독재 정치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쉽게 말을 꺼내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자, 그러는 중에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경사면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그런 열차였죠. 한 남자를 가지려는 여왕, 그리고 왕좌를 차지하려는 남자, 이 두 사람의 무모하고 거침없는 욕망은 이제 어떤 결말을 이끌어내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